예, 2025년 3월 6일, 음력으로는 2월 7일이 되겠습니다. 아침 한 10시 반이 되었는데요. 오늘은 한국문명학술원 337번째 아메리카 대조선 6번째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공부를 하고 이렇게 이제 적어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의 내용이 조금 긴데요. 어제 열심히 이제 또 이렇게 적어 놓은 건데 오늘 아침에 다 못할 것 같은데 보니까 어쨌든 이렇게 한 6페이지 정도가 되는 거니까 많이 적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앞 시간에서 이제 제가 대한제국에 대해서 대한제국은 샤먼의 제국이다. 샤먼은 성인 성형과 같은 말이고 옛날에는 이거를 행랑이라고 한다. 행랑.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기독교의 선교사처럼 선진 문화와 문명을 이제 알려주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또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황태현 박사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황태현 박사님의 책을 이게 다 샀는데 지금 황태현 박사님이 지금 여기 지금 제가 백성의 나라 대한제국, 백성의 나라 대한제국, 그 다음에 한국 근대화의 정치사상, 가보외람과 아간망명, 그런 옛날에 아간 파천이라 하기도 했죠. 우리가 배울 때는 그렇게 했죠. 이 가보경장을 말합니다. 가보경장과 아간파천. 그 다음에 갑진외람과 국민전쟁, 대한민국 국호의 유로와 민국의 의미, 이런 내용이 뭐냐면은 이 황태현 박사님이 이 5권을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쓰셨는데, 우리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대한제국은 샤먼 제국이다. 그리고 샤먼 제국의 궁궐은 용궁전이다. 용궁전이다. 샤먼은 성현이라고 하기도 하고, 행랑이라고 하기도 하고, 화랑이라고 하고, 환인, 환웅당군, 행랑, 화랑, 성인이다. 이 삼지 제도가 작동된, 샤먼 제도는 삼지 제도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상권 분립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상권 분립이 바로 입법, 사업, 행정이 상권 분립에서 나왔는데, 바로 이 삼지 제도인 생산자 그룹, 그 다음 제사장 그룹, 군사 그룹, 여기서 이제 우리의 지금 현재의 입법 상권 분립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시조선과 대한조선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시조선은 왕조국가로서 종법제도의 바탕을 두고 있는 두 나라의 공자의 종법제도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이 왕이 장자상속을 원칙으로 하는, 이것을 바로 전제 왕권 국가라고 하고요. 제국, 대한제국, 이게 조선이 아니라 제국과 샤먼 제국은 하늘의 제사 지내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이시왕조는 사직단의 제사를 지내고요. 그 다음에 이 대한제국은 하늘의 제사 지내는 하늘의 제사 지내는 터가 바로 환구단입니다. 환구단.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시조선 시대 때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황제의 자리에 올랐던 사람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세조가 그렇고요. 세조.
예, 세조가 그렇고 지금 이제 마지막 순종 앞에 고종이 이제 그 황제가 되었던 이런 케이스인데요. 자, 그러면 그 전제 왕권 국가는 와 우리가 그 샤먼 제국가는 많이 다른 것입니다. 첫째는 전제 왕권 국가는 종법의 제도의 바탕을 두어서 역성혁명이든 아니면 혁명을 해서 그 국가를 창업하면 이성계, 그 다음에 태정, 정종, 이성계, 정종, 그 다음에 태종, 세조 이렇게 이제 이어가자면 태정, 태세, 문단세, 예생, 연중, 임명선, 광인, 호연, 숙경영, 정순, 현철, 고순 이렇게 뭐냐면 이어가는 거를 이거를 이런 전제 왕권 국가라고 그러고요. 샤먼 제국에 있어서의 황제의 자리는 국강상을 통해서 국강상이라고 하면 이 조들을 통해서 삼신 할머니의 힘을 빌려서 하늘에서 점지되어 있는 맞춤식 지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환인, 환웅, 당군인 자 그런 케이스인데요. 자, 이러한 유습과 유품이 바로 우리가 이시조선에 있어서 세조가 황제의 지위에 올랐다는 것을 엿볼 수가 있고요. 또 고려시대 때 고려시대 때란다. 이 고종 때 뭐냐면은 우리가 대한제국을 만들어서 황제의 자리에 이제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1897년도에 이제 대한제국을 만들어서 그거를 광무 1년이라고 하죠. 광무 원년이라고 합니다. 광무 원년에서 1945년 해방이 되고 미군정을 한 2년 반 정도 하다가 이제 1948년 1948년 8월 15일 날 우리가 이제 또 대한민국을 이제 만들면서 탄생시키면서 약 50년 동안에 있었던 이 시기를 우리가 대한제국의 시대 그리고 샤먼 제국의 시대, 행랑의 시대, 화랑의 시대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설명을 하고 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들은 이 50년 동안에 바로 이 대한제국, 샤먼 제국에서 있었던 수많은 인물들 여기에 분파가 바로 한 5분파가 이제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말이 세가지고 어떤 데 이름이 좀 잘못 전달될 때도 있는데 그 맥락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친소공산주의 학파 이동희, 그 다음에 박헌영이 아니라 박헌영, 그 다음에 김일성 이런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친중위정학파, 친중위중세국학파라고 말을 하죠. 최익현, 이항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친일계합파, 그 다음에 김옥균, 유길준, 박용호, 서재필 이런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친미기독교학파, 박영만이 아니라 박용만입니다. 박용만. 그 다음에 이성만, 그 다음에 서재필 이런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자주민족주의 학파, 신채호, 그 다음에 장지연, 김구 뭐 이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대한제국은 우리 이 조선반도에서도 활동을 했지만 여기는 식민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전 세계에 퍼져나가서 활동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 연해주, 그 다음에 간도, 그 다음에 상해, 그 다음에 하와이, 멕시코, 그 다음에 북미 대륙, 전 세계에 퍼져나가서 이 대한제국의 독립운동가들, 소위 말하는 행랑이라고 하죠. 행랑, 화랑, 성인, 샤먼들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전개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북미 대륙의 이 조선인들 를 포함해서 많은 세계의 성인 성현 샤먼들이 활동을 하고 1919년 불과 한일 병합이 이루고 난 다음에 불과 9년 만에 우리가 기미독립선언서라는 세계가 유례없는 이런 명문장의 샤먼 제국의 선언서가 우리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33인의 그 선서에 서명했던 이런 사람들이 바로 전형적으로 샤먼이고 성현이고 성인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화랑이고 행랑이라는 것을 이번 기회에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황태현 박사님이 이렇게 각고의 노력을 해서 이 분야에 이렇게 그 공부를 많이 해서 이 책을 만들어냈다는 그 자체가 바로 대학자이면서 성현이다, 저는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황태현 박사님을 아주 높게 평가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아마 책이 이제 올 것 같은데, 대한제국 정책 사료집이라 해서 8권이 이제 오늘 오겠습니다. 오늘 이제 아마 온다고 이제 택배 온다고 연락이 왔는데요. 자, 그래서 이런 맥락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시조선과 대한조선은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 대한제국은 샤먼 제국이라는 것은, 샤먼 제국은 삼지 제도를 바탕으로 하는 삼원일통 사상을 가지고, 삼원일통의 연방제 국가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가, 또 이것이 통일되었다가 다시 분화되고, 통일되었다고 분화되고, 이렇게 해오는 과정을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하은주가 뭐냐면은 분리되었다가 주나라로 통일이 되죠. 하은주가 분화되었다가 주나라로 통일되었다가, 주나라가 다시 뭐냐면은 일통이 되었다가 삼한일통이 되었다가 다시 주나라는 윗나라 조나라 제나라로 위나라 한나라 조나라로 분리되죠. 위나라 조나라 한나라로 분리되죠. 자, 그래서 나중에 다시 진나라로 통일되었다가 그 다음에 한나라로 뭐냐면은 왔다가 다시 우리가 삼국지에 나오는 위촉으로 우리가 오는 것이죠. 위촉고. 자, 이렇게 뭐냐면은 이렇게 오다가 우리가 그 여진만 하더라도 통일되었다가 다시 뭐냐면은 해주 해내 여진, 그 다음에 건주 여진, 그 다음에 또 무슨 여진이 있는데, 자, 그렇게 뭐냐면 또 상권이 분화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뭐냐면은 이해하고, 또 마지막에 우리가 대명조선, 그 다음에 해동조선, 그 다음에 열도조선, 이렇게 뭐냐면은 분화되기도 하고, 또 뭐냐면은 삼한이 일통이 되었다가 다시 분화되고, 지금 현재는 바로 대한제국이 지금 현재 북한, 남한,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 조선족, 북쪽에 동부 삼성에 있는 조선족, 이렇게 지금 현재 나눠져 있죠. 자, 이것이 아마 통일돼야 되겠죠. 자, 이 동부 삼성에 있는 조선, 그 다음에 북한에 있는 북한, 지금 이제 대한민국, 이렇게 지금 현재 분화되어 있는데, 이게 또 이제 통일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예, 이것이 이제 동북 삼성의 조선족, 그 다음에 북한,
그 다음에 대한민국. 예, 이렇게 지금,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 나라를 다시 통일시켜야 될 이제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이것도 3원 1통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런 내용 위에서, 그 대한제국이 50년 동안에 일어났던 이야기들, 이 내용들을 뭐냐면은, 제가 쭉 적어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모군란에서부터, 이모군란, 그 다음에, 갑오개혁, 1894년도에, 그 다음에 을미사변, 그 다음에 대한제국, 그 다음에, 이렇게 뭐냐면은, 50년 동안의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보여줬던 이 내용들을 제가 오늘 읽어보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시조선은 해동조선이라고도 하고, 동국조선이라고도 한다. 한편, 중원대륙, 지금 현재는, 중국대륙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도 중공대륙입니다. 중공대륙, 중원대륙, 또 간로해놓고 중공대륙에는 대명조선이 있었고, 대한해협을 지나면은 열도조선인 일본이 있다, 이죠. 이들의 역사는, 한 뿌리에서 빠져나간 것으로서 환국의 역사이다, 그죠? 한 뿌리에서 빠져나간 환국의 역사이다. 대명조선이 백제계의 영향 하에 있었다면은 이시조선은 통일신라, 고려, 조선으로 이어진 신라계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열도조선은 부여, 예, 동예, 부여예의 영향권인 고구려의 말에서는 열도조선이다, 이거죠. 이들 모두는 삼지제도, 산스크리트로는 뭐냐면 사다, SAT의 사다에, 우리가 봉지의 사다 이런 말 있죠. 사다의 어원을 두고 봉지의 사다, 담배 삼지의 사다, 뭐 불을 사다, 이불을 사다 이런 말이 있죠. 예, 우리말의 언가에서 삼한, 마한, 진한 변환이 있다 이거죠. 이들 이후에 고구려 백제 신라고, 고구려 백제 신라는 말도 같았을 뿐만 아니라 샤먼 제국의 정통을 따르는 천하 일가의 사회적 있는 연방제 국가이다 이거죠. 고구려가 군사 계급이고 신라가 제사장 계급이고 백제가 생선자 계급이다 있죠. 지금 이제 제가 이런 강의하는 것은 샤먼 제국의 삼지제도의 바탕을 두고 있는 새로운 해석이기 때문에 어디에도 뭐냐면 지금 이제 어떤 유튜브에서도 이런 그 강의를 들을 수가 없죠. 자, 그래서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들 세력이 연해주를 따라서 춥지반도 알유산 열도를 따라서 북미로 이주한 과정을 이들의 유물과 유적과 문화 문명 속에서 우리 손성태 박사님의 우리 조상의 이동 경로, 또 다른 책 우리 조상의 태극이라는 한 책에서도 잘 나와 있을 뿐만 아니라 상상고사 때에도 북아메리카 그 다음에 중미, 남미, 아메리카까지 도달하였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멕시코 북부에 있는, 아즈텍, 유카탄 반도에 있는 마야 문명, 그 다음에 페루, 칠레에 걸쳐 있는, 잉카 문명, 이것이 이제 남미까지 뻗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이 샤먼 제국은 전 세계에 온누리에 퍼져 있는 행랑과 지식인들이 모여져 있는 틀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1919년 3월 1일 날 전 세계에 퍼져 있었던 우리의 독립운동가들이 모여서 33인의 독립선언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거기서 대한민국의 국호의 유래와 민국의 의미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백성의 나라 대한제국에서 시작됐다. 이 이야기를 뭐냐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얘는 고구려이고 맥은 부여이고 이 뿌리가 배운 역사라면 메기족의 나라가 바로 우리가 지금 멕시코이고요. 멕시코의 원주민이 우리 조상임은 어느 누구나 다 부인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1924년도에 동아일보 뉴스라이브러리에 쓰여져 있는, 이때가 동아일보가 창간할 때인데요. 세계 종교의 뿌리가 조선이고, 세계 언어의 뿌리가 조선이고, 세계 말의 뿌리가 조선이고, 물량이 풍부하고 한대 온대 열대가 걸쳐 있다고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북미의 인디언들은 Q형 유전자의 하플 그룹으로서 현재 동북아에 남아있지는 않지만은 고대에는 Q형 유전자가 하플 그룹이 많았다는 것이죠. 이들이 북미 캐나다로부터 북미로 이어져 간 것인데, 구체적으로 이동의 시기는 황공민 학술원에 따르면은 BC 1427년도에 샤먼 제국의 1궁전이었던 제2궁전이었던 크레타 문명이 멸망하면서 대상을 건너갔고, BC 10세기에 은나라가 망하면서 유민들이 건너갔고, AD 4세기에 부여가 망하면서 건너갔고, AD 7세기에 고구려가 망하면서 건너갔고, AD 10세기에 발해가 멸망하면서 건너갔고, AD 14세기 고려 멸망 때에 건너갔고, 그 다음에 1403년에서 1433년 정화의 항해 시대 때 7차에 걸쳐서 있었는데, 이 대명조선은 1368년에 건국해서 1644년에 대명조선이 망하게 됐는데, 이때도 미주에 많이 건너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이 책을 사가지고 왔는데요. 이 쯤에 이제 크리스토프 콜럼버스 이 그림판인데, 제가 이거를 사고 온 이유가 바로 우리 대명조선의 대항해가 1403년에서 1433년에 걸쳐서 뭐냐면은 본격적으로 있었다는 이런 내용인데, 지금 내 글에서 상징적으로 제가 사고 온 겁니다. 크리스토프 콜럼버스의 이 내용에, 이게 신대륙인데, 크리스토프 콜럼버스의 1492년도에 우리가 미국에 이제 신대륙을 도착했는데, 그때는 이 신대륙이 인도라고 생각을 했죠. 자, 그래서 이때에 이제 백인들이 본격적으로 뭐냐면 여기에 이제 들락거렸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894년도 가보기업 외란 이후에도 이주했고, 1919년 3월 1일 독립운동 이후에도 1945년 해방 이후에도 계속 북미로 이주해서 여기야 샤먼 제국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때에 샤먼 제국 이때에 많이 우리의 자료들이 유출됐을 뿐만 아니라 또 많이 뭐냐면 식민사관이 입각해서 우리 사료가 뭐냐면 손을 탔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손을 탔다는 것은 뭐냐면은 조작되었다는 부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역사는 그동안에 우리가 그 학교에서 배웠던, 초중고에서 배웠던 그런 역사를 우리가 조금 더 그는 식민사관의 바탕을 두고 있는 이시조선의 역사이고요. 이거를 자주적으로 해석해서 대한제국, 샤먼 제국의 바탕에서 삼지제도의 바탕에서 자주적으로 뭐냐면은 해석을 한 것이, 이것이 바로 지금 이제 제가 강의하고 있는 이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북미로 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이주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예, 자, 그 다음에, 자, 이들의 샤먼 제국의 무대가 바로 5대5 조선, 샤먼 제국, 대한제국이다 이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북미 인디언들의 말이 우리 선조들의 말이기도 하고, 또 이 인디언들은 원주민과 또 그 이후에 이동을 했던 행랑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뭐냐면은 우리가 흔히들 하는 말로 뭐냐면은 양반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샤먼 제국, 대한제국은 5가지로 우리가 독립운동을 해왔죠. 이를 행랑이라 하고 화랑이라고 했고, 그 5가지의 인물들이 우리 앞에서 언급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우리가 한국인의 탄생을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예, 친서 공산주의 학파, 그 다음에 친중위정 학파, 친일개화파, 자주 독립운동학파, 그 다음에 친미기독교 학파. 예, 이런 5 분류가 오늘날의 한국인의 탄생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한국인의 탄생을 만들었다는 것은 전 세계 오늘에 퍼져 있는 우리의 철학과 사상을 함께 공유한 이 샤먼 제국이 바로 이 대한제국의 50년 동안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들 하는 일제 식민 통치 하에 있었던 자주적이고 자립적이고 자치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역사를 들여다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의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결코 단일 민족은 아니다. 북미조선, 5대5 조선이 샤먼 제국이고 나중에 대한제국으로 역사 무대에 등장하게 되고 대조선 사만학회라든지 대조선 사만연구회가 연구한 내용이 이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앞 시간에 우리가 손성태 박사님, 한부일 선생님, 그 다음에 박인서 선생님, 문승서 선생님이 이야기하시는 북미조선, 아메리카 대조선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 이제 실려져 있고요. 또 대륙조선, 소위 말하는 중원조선, 지금 중공 설을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 김종윤 선생님, 그 다음에 우리가 율곡 이준재 선생님 이런 분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바로 대명조선, 이시조선, 열도조선이 일본의 지금 현재의 중국, 그 다음에 한반도,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일본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1400년도에 아까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대명조선이 정화의 대황해 시대 때 이동이 시작되었고, 그 다음에 코쟁이들 있는 백인들이 뭐냐면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1492년도에 이 신대륙을 발견하면서 거기로 뭐냐면은 세계의 최고의 지도자들이 모여들어서 지금 이제 멕시코만을 중심으로 해서 각축장을 벌였다. 이 내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때에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조선반도에는 식민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에 우리 행랑들, 샤먼들, 지식인들, 그 다음에 성인들이 뭐냐면은 그쪽에서 주 무대로 활동해 가면서 거기서 많은 사로들이 다시 재정리되고 또 조합이 되고 첨가되고 했던 것을 저는 엿볼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를 한국문명학술에서 정리하게 되었는데, 자, 오늘 정리한 내용을 제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또 너무 길면은 이게 또 그거 하니까 어디 정도에서 좀 끊어야 될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예, 여기서 끊고 일단 여기서 끊고 다음에 다시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